네, 안녕하세요. 네, 스키마 독서교육 증문즉답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4번째 시간에 뵀던 그 수진 씨께서 그 딸아이에 대한 고민도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네, 딸은 지금 네, 지금 이제 올해 6살. 6살이에요. 6살. 네, 네, 네.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 네,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글씨를 알고 하니까 뭐 책도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물론 좋아하는 책을 위주로.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글씨를 전혀 모르니까, 일단 지금은 도서관에 가서 제가 먼저 골라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은 걸 꺼내 오는데, 굉장히 이제 유아책을 골라온다든지 그냥 뭐 플랫북 이런 걸 골라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도서관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냥 이렇게 놀러 가는 것만으로도 좋을지, 아니면 조금 어떤 책을 보게끔 개입을 해주는 게 좋을지, 그게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 옛날에 도서관, 특히 지방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책이 없는 상황에서 도서관에 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서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건 서점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책이 많은 편에, 적어도 웬만한 집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하나는 도서관은 우리나라 독서 정책하고 비슷해요. 국민 독서 실태 조사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재밌는 게 1년에 한 권 읽는 사람 비율 이래요. 물론 한 권도 아닌 사람이 많긴 한데 1년에 한 권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책이 무슨 책인가도 구별 안 하고 얼마큼 열심히 읽었는가 안 읽었는데 구별 안 해. 1년에 한 권 읽었다 는 사람 비율이에요. 그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독서 능력이나 아이들 학습 능력과 관련해서는 책을 1년에 한 권이 아니죠.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책을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독서 능력, 학습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그걸 하려면 상당히 강한 어떤 통제나 요구,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모가 책을 빌려와서 집에서 하는, 다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택해야 돼요. 재미있는 거 없는 거 있고 높은 거 낮은 거 있으니까 10권 좀 빌려서 5권 읽고, 그러고 그 중에서 한 2권 정도는 내가 사주겠다. 반복해서 봐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맞고, 도서관 가서 책을 친숙하게 하는 거 아닐 거다. 책은 결코 친숙해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현실에서, 현장에서 노는 거와 비교해서 책은 훨씬 더 잘만하면 친숙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체였는데, 지금은 비디오, 영상, 만화 등등이 많아가지고 책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불편한 매체예요. 책은 강제로 익혀서 재미를 느끼는 거지 결코 친해져가지고 책이랑 놀자는 형태로 접근해서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 될 거다. 책이랑 아무리 놀자 해도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영상 매체에 빠져들어가는 걸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상 매체에 이기려면 책을 읽고서 자기가 그 이상의 뭔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높아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전 책이랑 놀자라는 입장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하죠.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도서관 활용하는 건 책을 빌려서, 좋은 책을 빌려가지고 집에 와서 펼쳐놓고, 그것도 당연히 다 읽으면 안 된다. 5권만 읽고 그 중에 한 2권은 사주고, 이런 게 가장 좋다. 아이의 선택권은 그 정도지, 도서관처럼 수많은 책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선택하는 건 거의 가능하지 않다. 이를테면 좋은 책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쓰지만 안 좋은 책은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끔 쓰거든요. 불량식품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게끔의 초점을 두고 만든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묘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어른도 이겨내기 힘든데 아이는 당연히 이겨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좋은 책을 고른다?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몰라서, 저는 그 스키마 책 중에 그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할 수만 있다면 몰입독서에 나온 뒤에 리스트가 되게 좋아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 중에서 애들한테 좀 골라보면 어떨까, 같은 맥락인가요? 부모하고 아이하고 관계, 또는 아이가 책을 읽는 힘이 있을 때 그 정도 범위를 정해주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부모로부터 벗어나거나 책 읽는 힘이 없으면 우리 목록에 나온 책만 읽으라 그럴 때 저항이 되게 심하죠. 밖에 다른 재밌는 책들이 많은데 왜 안 돼 그러거든요. 그건 아이 관계에 따라 다르죠. 일단 아이가 책 읽는 수준이 높으면 훨씬 더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무슨 책 읽지 말라고 제안을 할 때 받아들여서
알았어. 엄마가 하는 책을 읽을게. 그러고 읽어서 재미를 느껴요. 근데 읽는 힘이 약하면 엄마가 읽으란 책은 재미가 없고 다른 건 재밌는데 그러면 성질이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빨리 독서 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긴 우선이에요. 높이면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재밌으니까. 독서능이 낮으면 짜증나는 거지. 이건 재미없는데 왜 재밌는 걸 못 읽게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높으면 처음에 싫지만 읽다 보니까 이것도 재미있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골라 읽고 뭐 이런 뭐 만화 학습 만화는 사실 굉장히 노출되고 학교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희망도를 자꾸 신청하니까 또 안 해주는 것도 사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의 입장은 정해줘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학교는 국가 기관이잖아요. 국가에서의 독서 정책, 독서에 대한 관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상이 없어요. 아까 말하던 1년에 한 번 책을 읽느냐, 그 책은 무슨 책이건 상관없다.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입장에서 하는 거고 나는 내 입장이다. 근데 아이한테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더 너한테는 중요하다. 학교는 책임을 다 안 진다. 너 졸업하면 끝이다. 엄마는 평생 책임지다. 평생. 너를 평생 책임질 거기 때문에 내 말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돼. 애들이 그거는 좀 맞죠. 네가 잘 못 되면 학교나 친구들은 너를 챙겨줄 수도 있지만 안 챙겨줄 수도 있다. 근데 엄마는 네가 잘못돼도 평생을 너를 받쳐줄 것이다. 엄마 기본이다. 엄마 생각이 기본이다. 라고 확실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만화책을 보더라도 집에서는 보지 말라. 저는 3일 정도 허용을 했어요. 3일 이상 굴러다니면 난 버리겠다. 그 책이 친구 책이야 뭐가 상관없어. 친구 책은 네가 알아서 사주든 가래. 필요하고 후딱 보고 후딱 갖다 주는 거죠 뭐. 그리고 좋은 책만 굴러다니는 거지 집에서. 그런 식으로. 그 만화 볼 때 집중은 한 30% 정도예요. 책 볼 때 80%거든요. 그럼 책도 30%로 봐요. 그럼 책이 이해가 안 가. 재미없다 그래. 짜증이 난다 그래. 그걸 끊어야 돼요. 차라리 하기 싫어. 책 보기 싫어 그럴 때 나는 그럼 놀아. 뒹굴뒹굴 놀아 그래서 놀아. 책이 내 집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접근하고 학교나 이거는 틀렸다고 하면 애들은 되게 힘드니까 학교는 학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난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를 분명히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애가 학교 밖에서 친구들 집에서 보는 것까지는 뭐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냅둬야 되는 거. 모른 척 하거나 알도 냅둬야 되는 거고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하는 것만 어떻게 하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모여서 스키마 독서 교육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게 우리 가정이나 내 입장에서의 관점, 독서를 어떻게 볼지를 단단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두 아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 4회, 5회에 걸쳐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